우리 동네 초대석 오늘은요, 바다와 섬에 관한 관심이 지극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섬을 다 가보신 분입니다. 섬 전문가 김준 교수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시간이 좀 그래요, 저희가.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6월까지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섬진흥원 이사, 슬로푸드 한국협회 이사 겸 슬로피시 운동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30년 넘게 이 섬과 바다에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이 섬의 문화, 또 섬에 사는 사람들, 섬의 밥상 이런 것들에 주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섬은 저에게 학교, 섬과 바다는 저한테 학교 같은 곳이죠. 오. 그리고 섬 사람들이나 어민들은 학교면은 누가 있어야 되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그들이 살아온 그 삶의 시간들, 그게 이 섬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또 그걸로부터 비롯되어야 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기록을 하면서 92년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고 2012년 여수 엑스포 때 섬문화 답사기 여수편 첫 권을 냈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도 섬문화 답사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3년 전에 초대석에 출연을 하셔서 그때 바다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그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그 2, 3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다가. 오늘은 추운데 얼마 전까지는 날씨가 무척 따뜻했죠. 맞아요. 예. 강원도를 가면서 대관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관령에서 젊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꽁꽁 싸매고 추울 것 같아서. 춥잖아요, 강원도. 그렇죠. 올라갔는데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기온이 그만큼 높아서. 예. 예. 그리고 강원도 최북단에 고성 대진항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겨울철에 그곳에서 먹고 싶은 곰칫국, 양미리, 도루묵구이 이런 걸 먹고 싶어서 갔거든요. 네. 네. 잘 안 잡혀요. 아. 그리고 곰칫국도 가격이 덩달아서 엄청나게 이렇게 비싸졌고 네. 주문진에 갔더니 놀랍게 검은도에서 잡히는 성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게... 해수온이 많이 올랐군요. 네, 그래서 예.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죠. 불과 2, 3년 사이에. 네. 그리고 해양 쓰레기도 과거에 비해서 양도 많아졌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질산이나 인들이 이렇게 바다로 많이 유입되면서 파래도 많이 자라게 되고 파래가 급증하면서 해녀들이 물질할 수 있는 또 소라를 물질해서 캘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 양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일본 오염수 문제도 요즘 심각하잖아요. 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최근에 펴내신 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섬살이 섬밥상이라는 책인데 서문에 보면 섬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섬밥상에 주목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섬과 바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희 아닐까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다 어민들이나 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도시민들이 이 섬과 바다를 여행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또 거기서 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섬이 생각보다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섬과 바다의 가장 큰 소비자는 도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민들. 네. 네. 그래서 도시민들이 이 섬과 바다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이게 섬과 바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근데 도시민들에게 섬과 바다는 너무 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걸 쉽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밥상이다. 아하. 밥상에서 만나는 김, 고등어, 갈치. 요즘 김 인기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먹을 거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는 자라는 자연 환경, 바다, 또 생산하는 어민들, 이들을 생각하고 먹을거리를 대하고 건강한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과 바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목을 하신 게 슬로우 피시 운동입니다. 슬로우 피시 운동 본부장직도 맡고 계신데요. 네. 이게 슬로우 푸드랑 비슷한 건가요? 넓은 의미로는 슬로우 푸드 안에 들어있는 작은 운동 조직이죠. 그게 이제 슬로우 피쉬이고 또 슬로우 미트도 있고 슬로우 투어도 있고 여러 영역에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성찰하면서 가치를 찾는 이런 운동들입니다. 네, 한국에서의 활동도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는 90년대 슬로우 피드 80년 말에 소개가 됐고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운동들이 시작이 됐죠. 이태리에서는 80년 중반에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가장 큰 슬로우 푸드 운동의 중심은 마세방주를 지정하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마세방주 좀 궁금하시죠? 네. 사라질 위기에 있는 먹을거리, 그 먹을거리를 국제 시민들과 함께 지키는 보존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지주식김, 그리고 칠개 젓갈, 우뭇가사리, 우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네. 우리나라에 한 110여 개 정도가 슬로우 푸드의 그 마세방주에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20여 개가 피쉬, 슬로우 피쉬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책에 아주 맛있는 섬 밥상 얘기가 많던데 고흥은 온통 굴이에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은 고흥은 굴철이죠. 굴. 다양한 요리들이 많다면서요. 특히 고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굴 요리가 피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굴. 피굴이 있고 그다음에 진석화젓. 다 생소한데요. 그러게요. 생소하죠. 예. 진석화젓. 진석화젓은 고흥 분들은 쌈장처럼 이용을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얹어 먹기도 하고 우와.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근데 진석화젓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갯벌에서 나는 천일염에 알굴을 섞어가지고 한 40여일 정도 보관을 했다가 네. 그걸 다시 굴과 거기서 나오는 즙 있죠? 이게 분리를 해요. 그걸 이제 굴장 가르는 건데 분리를 해서 그 장을 24시간 끓여요. 야. 와. 졸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서 졸여가지고 그걸 식혔다가 다시 그 굴하고 다시 섞어요. 섞습니다. 약간 그렇게 해서 거무스름하네요. 네. 그렇게 섞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오. 피굴도 만만치 않아요. 알굴을 까서 굴을 까면은 거기 안에 그 굴이 품고 있는 육즙이 있거든요. 네. 그걸 분리를 해서 그 육즙을 여러 번 걸러내고 그리고 알굴과 육즙을 섞어가지고 거기에 가는 파나 간단한 양념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먹는 건데 반찬으로 먹는 건가요? 고구마 먹을 때도 좋고 반찬으로 먹을 때도 좋고 동치미처럼 고흥 분들은 즐겨 먹습니다. 정말 진정한 지역의 섬 밥상인 것 같습니다. 침이 고입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순천만의 맛으로는 대갱이를 최고로 꼽으셨는데 대갱이? 이것도 생소해요. 대갱이가 어류도감에는 개소갱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네. 개소갱. 개소갱. 얘는 펄갯벌에서만 삽니다. 펄갯벌 속 안에서.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눈이 태화되어 있어요. 오. 안 보여요. 네, 짱뚱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튀어나왔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쟤들은 땅 속에서 갯벌 속에서 살아요. 눈이 태화되어 있죠. 너무 취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갯벌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면은 밖으로 나오고 네. 요때 잡는데 요 대갱이는 추어탕처럼 끓여 먹습니다. 아, 맛있겠다. 대갱이를 생으로 잡았을 때는 끓여가지고 뼈를 발라내고 거기에 시래기를 넣어서 이 바닷가는 미꾸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네. 미꾸리 이걸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산 영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를 또 넣어서 추어탕을 끓여요. 이렇게 보양식으로 먹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래기와 된장과 그리고 대갱이를 넣어가지고 보양식으로 끓여 보양식이군요. 먹었습니다. 예. 이것도 마세방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수로 가보면은 사실은 이제 돌게장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여수 좀 돌게장. 해주세요. 여수는 뭐 돌게장이죠. 네. 돌게장. 돌게장. 근데 돌게장 말고 또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칠게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대게, 지금 대게철에 대게로 또 장을 담기도 합니다. 예. 다 맛있겠어요, 근데. 다 맛있죠. 예. 그 여수 쪽에서 저는 매우 독특하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엉겅퀴 된장국이에요. 엉겅퀴 오. 된장국 그건 또 뭐예요? 예. 엉겅퀴 된장국은 가을철이 제철이에요. 거문도에서 먹는데 네. 엉겅퀴는 아시죠? 예, 예. 가을철이면은 엉겅퀴가 여름 정도에 자랐다가 한번 쓰러져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거문도는 새순이 다시 한번 돋아나요. 네. 그때 바다에서 나오는 게 갈치예요. 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갈치가 거문도는 제주도처럼 야. 은갈치잖아요. 네. 싱싱한 은갈치. 그걸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갈치국 하면 호박이나 호박잎을 넣잖아요. 네네. 거문도에서는 엉겅퀴를. 엉겅퀴 야. 순을 넣습니다. 그 순한 엉겅퀴 순을 가야만 먹을 수 넣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게요. 아, 너무 힘들어서 자, 우리- 그만해야겠어요. 네, 다음 그만해야겠어요. 질문 아, 갈게요. 배가 너무 박사님이 힘들어요. 정말 이 예. 책을 다 읽고 섬에 가면 확실히 다른 그 섬 밥상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럼 섬으로 갈 때 어떤 면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도 팁 좀 알려주세요. 섬은 전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보면 좋다. 하나는 바다, 바다. 두 번째는 마을, 마을, 세 번째는 숲. 숲. 네. 바다는 바다 생물들과 갯벌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민들만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을 찾아오는 새들이 있어요. 네. 겨울철에 여자만 순천만에 두루미가 오잖아요. 음. 그걸 또 같이 봐야 되죠. 음. 그래서 바다를 볼 때는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것을 인간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마을에 섬의 문화가 오롯이 남아있는 곳이고, 또 어쩔 그렇죠. 때는 갈등도 일어나요. 네. 그것까지도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네. 마을에서는 섬의 문화, 사람들의 삶, 이런 걸 봐야 되고, 숲은요? 숲은 과거에는 사실은 섬이 곧 숲이었고 어. 숲에서 모든 걸 다 얻었죠. 뭐 다 얻었는데 최근에는 섬길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대표적으로 백섬 백길이라고 해서 그 섬연구소에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100개의 섬에 100개의 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도 금오도 비롱길, 개도의 사람길, 뭐 화도의 꽃섬길, 뭐 이런 길들이 그 루트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과 가는 길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길을 걸으면서 그 섬의 문화나 역사를 느껴보는 것도 네.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섬에 가게 되면 우리 교수님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책도 꼭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김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